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도 역시 공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비계입니다. 비계, 시스템 비계. 그 시스템 비계는 일반 아파트라든가 뭐 건물 현장에서는 반드시 시설을 해야 되고 견고하게 설계에 따라서 시공하게 되면은 시설을 설치하게 되면은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사방댐, 우리 산림기술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사방댐이 이제 주된 이제 사업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래서 사방댐에 시공하는 시스템 비계의 견치도를 보여드리고 또 문제점 이런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방댐이 3년 전 사방댐이 3년 전에는 1년에 약 1000개, 한 980개 정도 산림청 산하 구기림갈소 또는 시도 또 지자체 시군에서 사방댐을 980개 정도를 1년에 시공을 했는데 이제 사회적인 그 흐름이 사방댐을 많이 시공하지 않았느냐, 사방댐을 시공할 땐 다 하지 않았느냐, 뭐 이런 얘기, 또 그런 그 흐름, 또 예산의 문제, 뭐 소나무 재선충 뭐 이런 데에 쓸 돈이 급한데 사방댐을 필요 없이 너무 시공하는 것 같지 않느냐. 그래갖고 이제 국회 예결위에서 이제 자꾸 깎고 산림청에서 들어 올려가지고 지자체에서 또 대상제를 올리지 않아가지고 그 숫자가 1000개 가까이 되던 것이 3, 4년 전에는 280개, 200개 정도대로 250개 정도로 전국적으로 시공 물량이 확 줄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한 약 3개월간 비가 왔죠. 50일간 비가 온 그 집중호우로 인해서 경기도 안성, 그리고 평택, 경기도 용인 뭐 이런 지역에 수해 피해가 많이 나고 충청북도 지역에는 단양, 제천, 음성, 뭐 감곡, 제천, 백운면 이런 쪽에 수해 피해가 엄청 나왔고 또 올렸습니다. 사방댐 개소수를 결국 470개 올렸는데 올해는 700개소 정도로 다시 또 상향 조정합니다. 따라서 사방댐 시공에 따른 사방댐 시스템 비계 설치에 대해서도 공부를 한번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사방댐 시스템 비계를 시공하면서 감리원들, 현장 대리들이 현장에서 굉장히 심지어는 불필요하다. 그리고 굉장히 까다롭고 시공이 설치가 어렵다. 문제점이 많다. 그래갖고 시스템 비계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림에서 이제 왼쪽에 위에 상단에 보이는 것이 정면도입니다. 사방댐을 놓고 앞에서 봤을 때에 밑에 요 부분이 이제 네모난 실선 부분이 물방석의 단면을 앞에서 본 모양이죠. 그리고 이제 측벽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 위에 이제 시커먼 것들이 이제 새까맣게 표시되어 있는 것들이 시스템 비계를 갖다가 설치를 하라 이겁니다. 저렇게 대각선으로 놓고 수평도 놓고 해서 다 조립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밑에 화면의 영상의 밑에 부분 보이는 것이 이것이 이제 위에서 내려다본 평면도입니다. 사방댐 여기 어깨 마루가 보이죠. 이렇게 사방댐 이렇게 여기 방수로가 보이고 방수로까지 댐 어깨에서 방수로까지 내려가는 계단도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이제 측면도를 보시면은 사방댐이 이제 이렇게 사다리꼴로 되어 있고 양쪽에 사방댐의 대수면과 반수면에 시스템 비계가 올라가 있는 설치되어 있는 그런 측면도를 보고 있습니다. 사방댐의 이제 물방석이
이렇게 수평으로 되어 있는 것을 예를 들어서 했는데요. 사방댐의 물방석이 2%에서 4%까지 경사가 진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시스템 비계의 밑에 부분에 쐐기를 갖다가 이렇게 넣어서 수평을 정확히 유지해야지 수평 조립이 되고 인부들이 시스템 비계에 올라가서 사방댐을 갖다가 철근을 조립하거나 거푸집을 조립할 때에 안정상 유리한 것입니다. 이 사방댐 시스템 비계에 대해서는 특히나 문제점은 여기 이제 N쪽에 평면도에서 보는 것처럼 사방댐 반수면과 대수면 사이에 시스템 비계를 갖다가 설치를 해도 그 틈이 벌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장에 가게 되면 목수반장 이런 분들이 시스템 비계공이 별도로 있죠. 그런 분들이 오셔갖고 동바리를 쇠로 대고선 사방댐 거푸집이나 철근을 조립할 수 있도록 발판을 또 형성합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많아서 현장에서 문제점이 많다고 아주 많이 시끄럽게 얘기들 하죠. 사실 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이제 1월 27일부터 실행이 되지 않습니까? 500명 이상 그 현장에서 일하는데, 그렇지만 그 인원수에 관계없이 중대재해처벌법은 적용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 사방댐 현장에서 만약 10명 일을 하고 있다 그래도 나중에 사고가 나게 되면 법조항에서 다 자유롭지 못하니까 항상 안전관리에 유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시스템 비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지식을 알아야 되고요. 시스템 비계는 설치하게 된 연유가 뭐냐면은 아주 옛날에는 동바리 그래갖고서 이제 낙엽송 아시박감이라고 합니다. 아시박감. 그러니까 그 낙엽송은 땅의 지표상의 첫 부분인 그 밑둥부터 맨 위에 가지의 끝까지의 사이가 초살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초살도가 낮다는 것은 밑에 기둥의 경급하고 이제 원구와 말구의 그 경급이 거의 비슷하다는 것이죠. 쪽빛하게 잘 컸다는 거죠. 그래서 낙엽성 같은 것을 갖다가 이제 건축물을 지을 때나 사방댐 이렇게 본체 시공할 때 아시박감 동바리로 사용하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전사고가 많이 나죠. 근데 요새는 이제 그 촌스럽게 그렇게 안 하고 이제 철근 자재가 많이 이제 보급이 되기 때문에, 또한 안전사고, 인부도 안전사고, 낙상사고가 나기 때문에 시스템 비계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를 발주하는 각 시도라든가 지방산림청에서 사방댐에는 시스템 비계를 일괄적으로 넣어주세요 하고 설계자한테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설계자는 그 설계하시는 분들은 설계 부서에서 시스템 비계를 누라면 넣어야 되는 것이죠. 또 공무원들은 시스템 비계를 넣어야지 나중에 사고가 나도 나중에 뭐랄까 그 공무원들의 그 감사라든가 구상권으로부터 자유스럽기 때문에 시스템 비계를 의무적으로 넣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장에 이제 국유림관리소나 시도에서 현장에서 이럴 때는 그럼 시스템 비계가 문제가 있다. 사방댐 사다리꼴 부분을 갖다가 철근 동바리를 갖다 더 연결해야 된다. 그러면 설계 변경에서 니네가 해. 그러니까는 지방청이나 설계 주는 각 시도에서는 감사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현장에 있는 국유림관리소 담당 공무원과 감리원과 현장 대리인이 시스템 비계에서 시스템 비계하고 사방댐 본체 사이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또 추가적으로 비계를 넣어야 된다. 그러면 설계를 변경해서 예산을 증액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스템 비계에 되는 것은 이제 이런 사다리꼴로 올라갔을 때에 여기 이제 오른쪽에 위에 보면은 측면들 보게 되면 사방댐이 이렇게 사다리꼴로 올라갔잖아요. 근데 시스템 비계가 사방댐의 대수면과 반수면 사이가 틈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데는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더 발판을 갖다가 시공을 해서 사방댐의 거푸집 조립이라든가 해체라든가 아니면 철근 조립 해체, 뭐 도징생 사방댐에서의 철근 조립 해체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제 사방댐을 갖다가 시공하고 감리하는 분들, 또 설계하는 분들은 이런 시스템 비계에 대한 그런 구조도, 정면도, 평면도, 측면도, 그리고 시스템 비계의 설치 방법, 시스템 비계의 설치상 문제점, 해결해야 될 점,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될 것 같아서 오늘은 한번 시스템 비계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았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굉장히 이제 무서운 법률이 이제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시스템 비계의 설치도 설계되어 있는 그런 규격의 철근의 두께, 철근의 길이, 철근과 철근의 조립 방법, 대각선 철근의 조립 방법, 그리고 수평을 유지하는 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해를 하고 현장에서 설치를 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시스템 비계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